서울의 겨울밤,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한 노파가 요양원 정문 앞에 쓰러진다. 숨결은 가늘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가른다. 기자들은 몰려와 셔터를 눌러대고 다음 날 아침 헤드라인이 쏟아진다. 대형 연예기획사 대표 이지훈, 친모 요양원 앞 쓰러졌. 아들은 어디에? 순식간에 여론은 들끓었다. 별표 성공의 아이콘이라던 남자가 어머니를 버린 불효자라니. 별표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한편 화려한 펜트하우스 거실. 이지훈, 42은 신문을 집어던지며 이를 악문다. 이지훈,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어머니, 제발 왜 나타나신 거예요? 옆에서 두 팔을 꼰 아내 한서연, 39, 전직 배우이자 화려한 미모로 유명한 그녀가 냉정하게 말한다. 한서연, 당신은 어머니보다 이미지를 지켜야 해요. 이 스캔들 하나면 모든 게 무너져. 그 순간 성공과 명예의 꼭대기에 선 남자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맞닥뜨린다. 화려한 세상과 어머니의 사랑,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한편에 자리한 낡은 단층집. 겨울 햇살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그 빛조차 집안의 쓸쓸함을 덮어주지는 못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 소리를 냈다. 작은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오래된 텔레비전이 전부였는데 화면 속에서 반짝이는 광고 음악이 흘러나올 뿐 현실의 공기는 적막했다. 그곳에는 이른을 훌쩍 넘긴 김순자 할머니가 홀로 앉아 있었다. 작은 전기장판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은 채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손등은 굳은 살과 검버섯으로 뒤덮여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굽어 있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 평생 장사를 하고 짐을 나르고 아이를 키워내며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었다. 방 안에는 라면 냄새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 먹지 않은 듯 부엌에는 반쯤 굳은 김치와 묵은 밥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허기를 느끼는 것보다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낡은 TV 화면 속에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화면 아래에는 큼지막하게 자막이 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예기획사 CEO, 이지훈. 순자의 눈가가 미묘하게 떨렸다. 자랑스러움과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얼굴 위에 드리워졌다.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저렇게 번듯해져서.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스며 있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들이었다. 모자가 덮인 얼굴을 스치듯 바라보며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훈이 어릴 적에도 저랬지? 매일 저녁이면 장터 끝에서 기다리던 그 눈빛이 아직도 선하다. 그녀의 기억은 자연스레 과거로 흘러갔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던 지난 날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손이 얼도록 생선을 손질하고 무거운 박스를 이고 지고 저녁이 되면 겨우 벌어온 돈으로 지훈의 학용품을 사주던 시절. 그 시절,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다. 지훈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사람이 되면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런데 지금 아이는 정말 큰 사람이 되었다. 텔레비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으며 서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의 빛은 정작 어머니의 삶에는 단 한 줄기조차 닿지 않았다. 집 안식의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순자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이었다. 언제쯤이나 이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줄까? 아들의 발걸음 소리를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그녀는 함부로 전화기를 들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바쁘다는 핑계만 돌아올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혹은 아예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기다림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은 버릴 수 없는 희망에 매달려 있었다. 이번 주말쯤엔 오겠지?
아니면 다음 주라도. 그러나 몇 달째 이어진 기다림은 끝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TV 속 기자가 물었다. 이지훈 대표님, 혹시 가족분들과의 추억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지훈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는 회사와 아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미묘하게 저려왔다. 아내와 아이들. 그 문장 속에는 더 이상 덤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았다. 순자는 천천히 TV를 끄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그녀의 흰 머리칼을 흔들었다. 눈발이 날리며 집 안 바닥에까지 들어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송이는 마치 수없이 쏟아지는 기억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 집은 마치 세상에서 고립된 섬 같았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는 없었다.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지훈. 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엄마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 내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면서. 서울 강남의 중심, 눈부신 고층 빌딩 숲 한가운데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회사 사무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였다. 대형 연예기획사의 대표, 이지훈. 언론은 그를 가리켜 성공한 남자, 재능 있는 경영인이라 칭송했다. 그의 사무실은 마치 성공의 상징처럼 번쩍였다. 넓은 공간 가득, 고가의 미술 작품과 수입 가구가 자리했고 바닥에 깔린 대리석은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신 광채를 냈다. 직원들은 바쁘게 오가며 대표님 글 연호했다. 각종 스케줄 보고 투자 제안, 광고 계약이 줄줄이 이어졌다. 이지훈은 그 모든 것을 익숙하게 처리하면서도 늘 완벽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미소는 언론과 대중이 열광하는 이미지였다. 냉철하지만 따뜻한, 성공했지만 겸손한 남자.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균열이 있었다. 이날도 그는 한 투자자와의 미팅을 마치고 창가에 섰다. 저 멀리 도심 위로 떠오르는 햇살이 번쩍였지만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다. 휴대폰 화면에 뜬 문자 하나 때문이었다. 어머니 건강검진일입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에서 보낸 알림 메시지였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곧바로 삭제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비서는 조심스레 물었다. 대표님, 어머님 요양원 쪽에서 연락 오신 거 아닌가요? 이지훈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건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 내 일정은 이미 꽉 차 있어. 그 대답 속에는 무언가 눌러 담은 듯한 억눌림이 있었다. 마치 무겁게 닫힌 문 뒤로 스며드는 미약한 빛을 애써 가려버리려는 사람처럼. 저녁 무렵 그는 아내 한서연과 함께 공식 만찬 자리에 나섰다. 서연은 여전히 눈부셨다. 전직 배우 출신다운 화려한 미모, 세련된 드레스, 카메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남편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예요. 지금도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세계로 데려가고 있죠. 사람들은 환호했고 건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지훈은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순간 떠오른 것은 기자들의 플래시가 아니라 낡은 집 창가에 홀로 앉아있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장면은 기억 속 어딘가에 깊게 박혀 있었다. 겨울밤, 시장에서 돌아와 손이 얼어붙은 채로도 아이의 옷을 챙겨주던 어머니. 지훈아, 추우면 안 돼. 엄마가 따뜻한 국 끓여줄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귀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곧 서연의 속삭임이 그의 생각을 잘라냈다. 당신, 요즘 기자들이 집안 얘기를 캐묻더라. 제발 주의해. 엄마 얘기는 함부로 꺼내지 마. 그녀의 말은 명령처럼 날카로웠다. 이지훈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사람들 앞에서의 CEO 이지훈의 가면이었다. 만찬이 끝나고
늦은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는 넓은 창가에 홀로 섰다. 서울의 불빛은 바다처럼 번쩍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섬 같았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유리벽 사이로 흩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고요했다. 낡은 전구 불빛이 깜빡거리며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귓가를 때렸다. 김순자 할머니는 작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무릎을 껴안은 채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밖은 여전히 아이들 웃음소리와 이웃집 TV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집안은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시간처럼 고요했다. 한때 이 집은 지훈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달려와 엄마, 배고파, 라고 외치던 아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들뜬 목소리로 자랑하던 소년. 그리고 밤마다 엄마, 잘 자요, 하고 이불 속에 파묻히던 그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여전히 벽지 사이에 낡은 바닥 틈새에 스며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이제 그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고요와 텅 빈 의자와 혼자 남은 노모의 한숨뿐이었다. 순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쳤다. 사진 속에는 중학생 시절의 지훈이 허름한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시장에서 쓰던 앞치마를 두른 자신의 모습도 있었다. 사진 속 웃음은 따뜻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때는 힘들었어도 그래도 참 행복했는데 혼잣말이 방 안에 메아리 쳤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아직 젊고 씩씩하던 자신의 얼굴이 이제는 거울 속 주름투성이 노파로 변해 있었다. 세월이 흘러간 자국이 고스란히 손끝에 전해졌다. 전화기 옆에 놓인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날이 하나 있었다. 지훈 생일. 그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작은 선물을 떠올렸다. 낡은 손으로 뜨개질한 목도리였다. 아무리 바빠도 생일에는 꼭 보러 오겠지? 그날은 이 목도리를 직접 걸어주리라. 하지만 달력은 이미 한 장, 또 한 장 넘어가고 있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현관문은 여전히 닫힌 채였다. 순자는 허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흐려졌다. 외로움이란 것은 눈물이 아니라 말없이 가슴을 파고드는 공허함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다. 마침 방송에서는 화려한 시상식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웃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아들 이지훈이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CEO, 올해의 인물상 수상자.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은 완벽한 미소로 트로피를 들고 있었다. 순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랑스러움이 분명 존재했지만 그와 동시에 깊은 거리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빛나는 아들과 낡은 방 안에서 혼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이다.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훈. 내가 저렇게 큰 사람이 된 게 엄마에겐 가장 큰 보람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멀리만 느껴질까? 왜 이렇게 보고 싶은 걸까? 그녀는 손끝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그 눈물은 또다시 고여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은 더욱 차가워졌다. 순자는 이불을 덮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내일은 전화가 오겠지? 아니면 주말쯤엔 찾아오겠지? 그러나 그 위안은 공허한 희망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 깊숙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는 어린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에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손을 뻗는 순간 아이의 모습은 서서히 멀어지고 눈발 속으로 사라져갔다.
순자는 잠결 속에서도 작은 신음을 흘렸다. 그리고 다시 고요가 방 안을 지배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넓은 거실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였다. 한때 서민 동네의 작은 집에서 자란 지훈에게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지훈의 아내, 윤서는 한껏 꾸민 모습으로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드레스, 빛나는 목걸이, 그리고 완벽하게 손질된 네일. 그녀는 어느새 재벌가 사모님 못지않은 품격을 갖춘 듯 보였다. 여보, 이번 주에 장관님 부부가 초대했대. 꼭 같이 가야 한다더라. 윤서가 잡지를 덮으며 말했다. 지훈은 노트북을 덮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자리야. 정치권이랑 손잡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더 못 커.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책임감과 욕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윤서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지만 사실 그의 삶은 늘 경쟁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는 일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 빈자리는 명예와 돈으로 채워졌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몸 좀 챙겨. 요즘 얼굴도 안 좋아 보여. 윤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지훈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 지금이 아니면 우린 다 잃어. 그 말은 곧 아내와의 대화마저도 경쟁과 목표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윤서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 초, 그녀는 지훈의 열정과 진심에 반해 그의 곁을 선택했다. 비록 부유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과 성실한 태도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은 점점 달라졌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는 그의 태도는 가족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윤서는 종종 거울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이 화려한 생활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그날 저녁, 부부는 재벌가 저택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 호화로운 조명과 음악, 드레스 코드에 맞춰 차려입은 수많은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지훈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건배를 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지훈 대표님, 요즘 최고라던데요? 아내분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칭찬이 쏟아질수록 윤서는 오히려 점점 숨이 막혔다. 그녀의 존재는 남편의 성공을 빛내주는 장식품처럼 보였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녀의 외로움은 더 짙어져 갔다. 파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적막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우리 언제쯤은 그냥 둘이서 여행이라도 갈 수 있을까? 그냥 조용한 시골에서 며칠만 쉬고 싶어.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핸들을 꽉 잡았다. 지금은 안 돼. 곧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이야. 지금 멈추면 안 돼.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우리 엄마는? 당신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랑 제대로 밥 한 끼 한 적 있던가? 지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금세 굳어졌다. 나 지금 그런 사적인 일에 신경 쓸 여유 없어. 그 말은 윤서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알았다. 지훈의 세계에서 가족은 이미 뒷전이 되었음을. 명예와 권력, 그리고 성공이 그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음을. 그러나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도 떠나지도 못했다. 그녀 역시 이미 이 화려한 세상 속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훈은 서재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신문 일면에 실린 자신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차세대 경제 리더, 이지훈. 그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생일, 혹은 고독하게 늙어가고 있을 집안의 풍경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곧 머리를 흔들며 그 생각을 지워냈다.
성공만 하면 돼. 그게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나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아파트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윤서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화려한 식탁보 위에 놓인 음식은 정갈했지만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다. 아빠는 언제 와? 둘째 아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윤서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조금 늦으실 거야. 오늘도 중요한 회의가 있대. 그러나 아이들의 눈빛은 이미 익숙한 체념을 담고 있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그들의 일상에서 이제 당연한 풍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훈은 새벽에야 집에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넥타이는 헐겁게 메어져 있었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술이야? 이렇게 늦게까지? 윤서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몸을 던졌다. 나도 쉬고 싶어. 하지만 나 혼자서 회사를 이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은 그냥 집에서 애들이나 보면 되잖아. 그 말은 윤서의 가슴을 깊게 베어냈다.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속삭였다. 당신이 꿈꾸던 성공. 그건 우리 가족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윤서는 아이들과 지내며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하려 했지만 홀로 짊어지는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훈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집은 단지 잠시 머무는 호텔 같은 공간이 되었다. 가끔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아버지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다. 큰아이가 씩씩하게 버텨냈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깊게 남았다. 우리 아빠는 왜 항상 바쁜 거야? 다른 애들 아빠는 다 오는데. 작은 목소리로 내뱉은 말에 윤서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윤서는 지훈에게 몇 번이고 대화를 시도했다. 당신, 우리 아이들 기억은 해? 큰애가 이번에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 그런데 당신은 그걸 몰라. 그러나 지훈은 차갑게 반응했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아이들 상장이 아니야.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어. 당신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압박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윤서에게는 그것이 곧 변명처럼 들렸다. 그날 밤, 윤서는 베란다에 홀로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녀는 전화를 들어 어머니에게 걸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화려한 집에 살고 남들은 다 부러워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얘야, 돈과 명예가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란다. 정말 중요한 건 곁에 있어주는 마음이지.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조차 남편에게는 보여줄 수 없었다. 한편 지훈 역시 고독 속에 갇혀 있었다. 화려한 회의실, 카메라 플래시, 사람들의 박수. 그 모든 순간이 끝나고 홀로 남으면 그는 늘 공허함을 느꼈다. 서재에 앉아있던 어느 날 문득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고 자신은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지만 곧 다시 전화를 집어들고 비서를 불렀다. 내일 일정이 뭐지? 정치인들 만찬. 알았어, 빼지 마. 그는 또다시 현실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었다. 그러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 사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틈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지훈의 일상은 그보다 더 매서운 냉기에 휩싸여 있었다. 회사는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지만 안으로는 크고 작은 균열이 번지고 있었다. 정치인과의 거래, 경쟁사와의 갈등, 언론과의 암묵적인 협상. 모든 것이 그의 어깨 위를 짓누르고 있었다. 지훈은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술자리는 늘어갔다. 전화기를 붙잡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를 윤서는 몇 차례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돌아올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윤서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종종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남편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화려한 파티와 회의 속에서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훈의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호텔 이름과 예약 시간이 적혀 있었다. 윤서의 손끝이 떨렸다. 설마. 며칠 뒤 윤서는 결국 그곳을 찾아갔다. 호텔 로비에서 지훈을 기다리며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러나 로비로 들어선 지훈은 낯선 남성과 함께였다. 그들은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더니 곧 엘리베이터를 탔다. 윤서는 멀찍이 뒤따라갔다. 그들이 들어간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발걸음을 돌려 호텔을 빠져나오며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다른 여자 때문이 아니었군. 그런데 왜 더 불안한 거지?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방 안에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작은 숨결, 천진한 얼굴. 그 모습은 그녀에게 남편을 붙잡고 싶은 이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는 이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다. 윤서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돼. 지훈 씨와 반드시 마주해야 해. 이제는 나도, 우리 가족도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어. 한편 지훈은 회사에서 점점 더 위험한 거래에 휘말리고 있었다. 정치권과 손잡는 순간 그는 더 큰 권력을 얻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해야 했다. 언론은 그를 차세대 리더라 칭송했지만 뒤에서는 그의 비리를 캐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앞만 향해 있었다. 뒤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윤서는 지훈의 서류 가방 속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비자금 계좌 내역과 비밀 계약서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남편이 감추고 있는 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을. 윤서는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그날 밤, 윤서는 지훈에게 조용히 물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나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끝이야. 지훈은 눈길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다. 모르면 괜찮아. 당신은 그냥 지금 가진 걸 지켜. 그게 서로를 위해 제일 좋아. 그러나 그 말은 곧 부부 사이의 벽을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지훈의 어머니, 순자 역시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며칠 전 TV에서 본 아들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예전의 지훈이 아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구나. 화려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아들은 받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흘렀다.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점점 더 금이 가고 있었다. 윤서는 남편의 비밀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고 지훈은 성공이라는 허상 속에서 고립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당연시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폭발하게 될 것이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서울의 아침 신문 일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실렸다. 유망 기업 대표 이지훈, 비자금 의혹 휘말려. 굵은 글씨와 함께 그의 사진이 실려 있었고 그 옆에는 정치권 로비 정황 포착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었다. 신문을 펼쳐든 윤서의 손끝은 떨렸다. 그녀는 이미 서류를 통해 남편의 비밀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세상 앞에 드러날 줄은 몰랐다. 아침 뉴스에서는 기자들이 경쟁하듯 보도했다.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던 이지훈 대표가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검찰은 정치인과의 거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실의 텔레비전 화면 속 지훈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굳어 있었다. 저는 결백합니다. 모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지만 이미 세상은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 윤서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신문에 다 나왔어. 그러나 지훈의 목소리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 곧 진정될 거야. 언론이 원래 과장하는 거지? 당신, 설마 아직도 숨기는 게 있어? 난 다 알고 있어? 서류도 봤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훈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윤서야, 제발. 지금은 나를 믿어줘. 아니면 최소한 믿는 척이라도 해줘. 그러나 윤서의 가슴 속에서는 신뢰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순자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어머, TV에서 본 그 사람, 이지훈 대표 아니야? 뉴스에 나오던데? 그 어머니 혼자 사신다던데 안 됐어? 순자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덜컥 내려앉을 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건네며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텔레비전을 켜자 아들의 얼굴이 다시 화면에 나왔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훈, 내가 왜 저런 길을 택했니? 엄마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닌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며칠 뒤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질문이 빗발쳤다. 대표님, 정치권 로비 사실입니까? 비자금 계좌 확인됐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이번 사태를 아시나요? 그 질문에 지훈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그러나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회사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번개가 치듯 갈라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회사 내부도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믿었던 임원들은 하나둘 그를 떠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전화를 걸어 계약을 철회했다. 사람들의 눈빛은 더 이상 존경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회의실에서 홀로 앉아 서류를 바라보았다. 펜을 쥔 손이 떨렸다.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버텼는데.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 곧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윤서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눈을 감았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TV에 나올 때마다 물었다. 엄마, 아빠 왜 저기 있어? 아빠가 나쁜 짓 한 거야?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져 아이들의 얼굴조차 선명히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하지? 언론의 폭로는 단순한 기사 한 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삶을 흔들었고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지훈은 아직 결백을 외쳤지만 진실은 이미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쌓아온 화려한 성벽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언론의 폭로가 이어지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지훈의 가정이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남부럽지 않은 저택과 고급차, 가사도우미까지 있었지만
집안 공기는 이미 얼음장 같았다. 밤늦게 집에 들어온 지훈은 거실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 같으면 윤서가 반갑게 맞이하고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는 정막만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렸다. 이 집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부엌 불빛 아래 앉아있던 윤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 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고 손에 쥔 머그잔 속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또 늦었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 대신 차가움이 배어 있었다. 지훈은 피곤해 절은 얼굴로 대꾸했다. 오늘도 기자들이 회사 앞을 가득 메웠어. 나도 힘들어. 그러나 윤서는 눈을 치켜 세우며 날카롭게 물었다.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을 거라 생각해?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내뱉을 말은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서는 남편을 믿고자 했다. 하지만 그가 끝내 모든 사실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자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당신, 아이들 생각은 해봤어? 학교에서 벌써 수군거림이 시작됐어. 선생님도 나를 따로 불러 물었어. 윤서의 눈빛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거야. 막아. 결과가 이 모양인데? 결국 우리 가정만 무너지고 있어. 거실에 울려 퍼진 윤서의 외침은 아이들의 방문 틈을 타고 흘러들어갔다. 잠결에 깬 큰아들이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울음을 삼켰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결심한 듯 가방을 챙겼다. 아이들과 잠시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지훈은 다급히 팔을 붙잡았다. 안 돼. 지금 나 혼자면 더 무너져. 그러나 윤서는 냉정하게 손을 뿌리쳤다. 이미 무너지고 있어? 나라도 아이들을 지켜야 해.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아이들은 엄마 손을 꼭 잡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메아리쳤고 지훈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순자는 며칠 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 마을 이웃이 전해준 말을 듣고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윤서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아가, 너도 지쳤겠지? 하지만 지훈이는 이제 누구도 없으면 순자는 노구를 이끌고 서울행 버스를 탔다. 자식이 무너져가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었다. 저녁 무렵 지훈이 홀로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낡은 코트를 입은 순자가 들어섰다. 지훈. 지훈은 흐릿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엄마. 왜 여기 와? 부끄럽게. 순자는 아들의 곁에 다가가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술 냄새와 함께 눈물이 섞인 채취가 느껴졌다. 지훈아, 세상이 등을 돌려도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제발 내가 저지른 잘못은 인정해야지. 숨을수록 더 깊이 빠져든단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엄마, 나 무서워.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기업의 대표도 야망의 찻남자도 아니었다. 단지 어머니 앞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었다. 가정은 이미 균열을 넘어 붕괴 직전이었다. 윤서는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고 지훈은 홀로 절망 속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순자는 늙은 몸으로 그 무너진 틈을 막아보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의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들의 삶은 다시 한번 흔들릴 것이 분명했다. 겨울의 찬바람이 서울 도심 법원 앞을 가득 메웠다. 수십 대의 카메라, 마이크를 든 기자들, 그리고 몰려든 구경꾼들. 그날의 주인공은 더 이상 화려한 무대 위 스타도
영향력 있는 CEO도 아니었다. 쇠색 수트를 입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지훈이었다. 이지훈 대표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가족분들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쏟아지는 질문에 지훈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얼굴은 냉정했지만 두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한때는 자신을 영웅처럼 따라다니던 카메라들이 이제는 죄인의 낙인을 찍듯 달라붙고 있었다. 법정 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판사, 검찰, 변호인, 그리고 방청석에 앉은 수많은 시선이 지훈에게 꽂혔다. 검찰은 날카롭게 서류를 흔들며 말했다. 피고 이지훈은 연예기획사 대표로서 불법 자금 운용, 세금 포탈, 뇌물 제공에 관여한 혐의가 명백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신인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사회적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변호인은 필사적으로 변론했다. 피고인은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들의 성장을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한 것이지 개인적 욕심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며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단호했다. 피고인의 성공 뒤에는 가족을 방치하고 노모를 외롭게 만든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단지 명예와 권력만 좇은 결과가 오늘의 이 재판입니다. 그 말에 지훈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는 순간적으로 방청석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낡은 코트를 입은 순자가 앉아 있었다. 작고 굽은 어깨, 주름진 손을 꼭 모은 채 아들을 응시하는 노모. 그 눈빛은 나무랄 것도 원망도 아니었다. 오직 아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한없는 연민과 사랑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퇴정하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지훈 대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지훈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잘못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어머니를 가장 크게 아프게 했습니다. 그 말에 플래시 세례가 터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뜨거워졌다. 그러나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평온이 흘렀다. 처음으로 스스로의 죄를 정면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법원 밖 순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지훈아. 지훈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 이제야 말할 수 있어? 나 잘못했어. 순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됐다. 잘못을 인정했으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세상은 너를 버려도 엄마는 버리지 않는다. 그 말에 지훈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가면을 벗어던진 순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은 험난했다.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언론의 관심은 쉽게 식지 않을 터였다. 가정은 이미 금이 갔고 사회적 평판은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단 하나, 그는 잃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어머니의 손, 그리고 그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였다. 그 온기가 앞으로 어떤 고통의 날들이 와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다. 겨울이 깊어지자 순자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까지 오가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밤마다 찾아오는 기침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요양원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노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장도 약해졌고 폐도 자주 부어오릅니다. 가족분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순자는 미소만 지었다. 내 목숨은 이미 덤이지요. 다만 지훈이가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걸 보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가 없네요. 재판을 마치고 돌아온 지훈은 요양원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안에서는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화려한 회사 사무실, 수많은 박수와 환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그 모든 순간에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함께하지 못했다. 늘 구석진 방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남몰래 병을 키워가며 아들이 언젠가 자신을 찾을 날을 기다렸을 것이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라도 옆에 있어야지. 끝까지 책임져야 해. 병실 문을 열자 순자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눈은 희미했지만 아들을 알아보는 순간 미소가 번졌다. 지훈, 왔니? 지훈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주름투성이 손등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다. 엄마, 나 이제 거짓말 안 할게. 다 잘못했다고 인정했어. 재판에서, 기자들 앞에서, 세상 모두 앞에서. 엄마가 말해준 대로 숨을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어. 이제는 두려워도 정면으로 마주하려고 해. 순자는 약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내가 살아야 할 길이란다. 지훈아, 잘했다. 엄마는 그걸 기다려왔어.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어렸을 때 따뜻한 국 끓여주던 엄마만 생각하면서도 정작 곁에 있어 달라는 말 한 번 못했어. 순자는 그의 뺨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괜찮아.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기로 한 것만으로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늦게 깨닫는 것도 깨닫는 거니까. 며칠 뒤 순자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의사는 가족 호출을 권했고 요양원은 긴급 연락을 돌렸다. 지훈은 밤새 법률 문서를 정리하다가 연락을 받고 곧장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자 산소호흡기 소리가 더 빨라지고 있었다. 순자는 힘겹게 눈을 떴고 지훈은 다급히 손을 잡았다. 엄마, 나왔어. 제발 나 두고 가지 마. 순자는 힘없이 속삭였다. 지훈, 엄마가 곁에 없어도 이제는 혼자 설 수 있지? 지훈은 눈물을 터뜨렸다. 아니야,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엄마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는 미소 지었다. 아니야. 이제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거야? 사람답게 살겠다고 다짐했잖니? 그 약속만 지켜도 엄마는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어? 그 말에 지훈은 오열했다. 세상 모두에게는 강한 척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결국 어린아이로 돌아가 올 수밖에 없었다. 순자의 호흡은 점점 더 약해졌고 병실 안의 기계음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훈은 그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엄마, 사랑해. 지금까지 제대로 말한 적 없었지? 정말 사랑해. 순자의 눈가에 한 방울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나도 지훈 사랑한다. 그 순간 기계음이 길게 울렸고 병실 안은 정적에 잠겼다. 지훈은 한동안 손을 놓지 못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도 여전히 붙잡고 싶었던 단 하나의 손.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앉아 도심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부터라도 나 진짜 사람답게 살아갈게. 당신이 끝내 보여준 사랑이 내 마지막 빚이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성공도 명예도 아닌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찬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흰 국화꽃과 검은 리본, 그리고 희미한 향냄새가 공기 가득 스며 있었다. 순자의 영정사진은 소박했다. 머리칼은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모습. 그 미소는 세상 풍파에도 꺾이지 않고 자식을 향해 끝없이 흐르던 사랑을 닮아 있었다. 조문객들은 차례로 절을 올리며 속삭였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지. 고생 참 많으셨는데 이제 편히 쉬세요. 하지만 지훈은 그 말들을 들을 수 없었다. 장례식장 구석, 관 앞에 무릎 꿇은 채 그는 하염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엄마, 내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미안해. 마지막까지 당신을 웃게 해주지도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두 손은 관을 꼭 붙잡고 있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도 하고 수십억짜리 거래도 주저하지 않았던 그가 정작 지켜야 할 단 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 있었다. 조문을 온 윤서와 아이들은 조용히 그의 곁에 서 있었다. 윤서는 눈가를 붉히며 관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되지 못했네요. 아이들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다. 특히 큰아들은 흐느끼며 말했다. 할머니, 저 기억해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주셨잖아요. 그때 진짜 맛있었는데 다시 먹고 싶어요. 그 말에 지훈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식에게조차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을 오래 만들어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지만 지훈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달라질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엄마가 원하던 아들로 살게. 가난해도 초라해도 사람답게 살게. 엄마, 지켜봐줘. 그 다짐은 흔들리는 목소리 속에서도 단단히 새겨졌다. 발인 날 아침, 하얀 천으로 덮인 관이 천천히 운구차에 실렸다. 순자의 영정은 앞에서 조심스레 들려 있었고 지훈은 두 손으로 그 영정을 받쳐 들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끝까지 영정을 내려놓지 않았다. 엄마, 마지막 길은 내가 모실게.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지훈의 어깨는 묘하게 단단해져 있었다. 마치 무너져 있던 시간들을 딛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가 조금씩 움트고 있는 듯했다. 장지에서 흙기관 위로 떨어지는 순간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삽을 집어들었다. 손에 흙이 묻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삽, 또 한 삽. 마치 죄책감을 조금씩 묻어두는 듯 그는 끝까지 관 위로 흙을 덮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게 숙였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남겨주신 사랑으로 나 다시 살아볼게요. 그 순간 윤서가 조심스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어머님이 바라시던 건 결국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거잖아.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윤서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이들도 곁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가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성공이나 명예가 아닌 오직 함께 있음만으로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눈앞에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 사이로 작은 햇살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엄마, 고마워요. 나 이제 진짜로 변할게.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순자의 빈자리는 지훈의 일상 구석구석에 드리워져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불을 끄고 누워도 어머니의 목소리와 모습이 떠올랐다. 지훈아, 밥은 먹었니? 추우면 안 돼. 옷 단단히 챙겨 입고 다녀. 그 평범한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훈은 재판을 준비하면서도 밤마다 일기를 썼다. 펜을 잡은 손은 늘 떨렸고 종이는 눈물로 얼룩졌다.
엄마, 내가 왜 이제야 당신의 사랑을 알게 됐을까요? 왜 이제야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살았는지 깨달았을까요? 내 성공은 엄마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데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글을 쓰다 종종 펜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그러나 울음 속에서도 점점 단단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건 바로 어머니가 바랐던 사람답게 사는 삶을 향한 의지였다. 윤서와 아이들은 여전히 친정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지훈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다. 아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숙제를 묻고 윤서에게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 이제 달라질게. 당신이 바라는 남편,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아빠가 되고 싶어. 처음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윤서가 짧게나마 응답을 보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그 한 줄은 차갑지만 동시에 희망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다시금 다짐했다. 그래, 이제는 행동이다. 다시는 거짓 미소로 살지 않겠다. 그는 법정에서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다면 다시는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재판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한때 오만한 성공의 상징으로 불리던 남자가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판사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것 같군요. 밤이 되면 그는 종종 펜트하우스 창가에 앉아 어머니에게 말을 걸듯 속삭였다. 엄마, 나 오늘도 흔들렸지만 그래도 버텼어. 당신이 주신 마지막 힘이 날 지켜주고 있어. 내가 잘못한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살아갈게. 그게 내가 당신께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아.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은 그를 유혹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빛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며칠 후 지훈은 조용히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눈 덮인 언덕 위 작은 묘비 앞에 서서 그는 국화를 내려놓았다. 엄마, 나 또 왔어. 보고 싶어서 또 왔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눈가를 스쳤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묵묵히 기도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한 약속 끝까지 지킬게. 엄마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분명 단단했다. 뒤늦은 후회는 여전히 마음을 저미게 했지만 동시에 그 후회가 앞으로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었다. 묘 앞에서 내려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겨울임에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뚫고 나와 언덕을 환히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지훈은 어머니의 미소를 본 듯한 착각을 했다. 그는 작게 웃으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나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그 순간 오랜 죄책감의 그림자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강물이 풀리듯 지훈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고 매 순간을 정직하게 맞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가족을 붙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다. 윤서와 아이들이 머무는 친정집 앞에 지훈은 여러 번 서성였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던 붓펜과 그림책이 들어 있었다. 문을 두드릴 용기를 내지 못한 채 그는 오랫동안 그 앞을 서성이다가 돌아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이 열리며 윤서가 나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윤서는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차갑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머뭇거리며 봉투를 내밀었다.
아이들 선물이야. 직접 주고 싶었는데 혹시 부담일까 봐. 윤서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아들었다. 그 순간 작은 균열이 다시 메워지는 듯한 희미한 기운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며칠 후 아이들이 직접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고마워요. 그림책 너무 재밌어요. 다음에 같이 그려요. 지훈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대답했다. 그래, 약속할게. 아빠가 꼭 같이 그려줄게.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아이들의 웃음을 다시 들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나는 왜 몰랐을까?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시간이 흘러 윤서와 아이들은 잠시 동안 지훈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그 공기를 풀어주었다. 아빠, 엄마랑 우리 같이 소풍 가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제안에 윤서와 지훈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이 눈빛 속에서 오갔다. 윤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 앞에서는 적어도 좋은 부모가 되도록 해요. 그 말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다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한마디였다. 지훈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지훈은 매일같이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윤서와의 대화에서도 더 이상 변명이나 거짓을 내세우지 않았다. 가족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표현했다. 윤서는 그런 지훈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낮췄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집안에는 다시 따뜻한 공기가 돌기 시작했다. 봄꽃이 피어나는 어느 날 지훈은 가족을 데리고 순자의 묘를 찾았다. 아이들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묘비 앞에 놓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도 많이 달라졌어요. 윤서는 아이들 옆에서 묵묵히 손을 모았다. 그리고 지훈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드디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당신이 지켜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절대 이 소중한 걸 놓치지 않을게. 하늘은 맑았고 따스한 바람이 언덕 위를 스쳤다. 그 순간 마치 순자가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죠? 윤서는 지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분명 희망의 시작이었다. 지훈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가 약속할게.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 그들의 발걸음은 오랜 상처를 딛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가족의 화해라는 소중한 빛이 비추고 있었다. 재판의 마지막 날, 법정하는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한때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불렸던 이지훈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그는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모든 시선을 감당하고 있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때 수많은 스타들을 키워낸 연예기획사의 대표였던 그의 몰락은 세간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지만 정작 가장 큰 울림을 준 건 지훈 자신의 목소리였다. 저는 제 성공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외면했고 제 아내와 아이들의 웃음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제 욕심의 결과입니다. 부디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 사례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법정은 순간 고요해졌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 이지훈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다만 사회봉사 1000시간을 명령한다. 집행유예라는 결과에 기자들은 술렁였지만 지훈의 표정에는 안도도 기쁨도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이 끝난 후 지훈은 기자들의 질문에 단 한마디만 남겼다. 명예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음 날 신문과 방송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명예보다 중요한 것, 가족. 많은 이들이 댓글로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뒤늦게 깨달아도 실천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라도 올바른 길을 가길 바란다.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비난도 여전히 있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공감과 지지의 목소리도 함께 존재했다. 그는 곧장 사회봉사 활동에 나섰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멘토 역할을 맡았다. 처음엔 그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지훈은 묵묵히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노인의 손을 잡아드리고 방과 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는 조금씩 다른 삶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자네 눈빛이 참 따뜻하네.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된 것 같구먼. 그 말에 지훈은 눈물이 핑 돌았다. 화려한 무대와 카메라가 아닌 이렇게 작은 순간에서 느끼는 인정이 훨씬 더 값지게 다가왔다. 윤서와 아이들도 그런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랑스럽다는 듯 친구들에게 말했다. 우리 아빠는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 윤서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의 변화를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진짜로 변했어요. 그 한마디에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명예에 대한 갈망도 화려한 성공에 대한 집착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지켜야 할 가족과 돌려야 할 사랑만이 있었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저녁, 지훈은 가족과 함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속삭였다. 명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이거야. 함께 웃는 이 순간. 윤서는 그의 옆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알았군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지훈은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오랜 상처를 감싸주는 힘이 있었다. 그는 확신했다. 명예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가족과 사랑은 끝내 그를 지탱해 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다시 촛불을 켰다. 엄마, 나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 당신이 늘 말하던 그 사랑, 내가 지켜낼게. 촛불은 잔잔히 흔들리며 방 안을 밝혔고 그 빛 속에서 지훈은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착각을 했다. 여름이 다가오는 어느 날 지훈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동네 작은 도서관을 찾았다. 그곳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학습관이었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여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다. 지훈은 그곳에서 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화려한 타이틀은 사라졌지만 그는 오히려 지금이 더 가치 있는 무대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 아이들이 모여들자 그는 익숙하게 책을 펼쳤다. 얘들아, 오늘은 근해 갚은 까치 이야기를 읽어볼까?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며 집중했다. 그는 천천히 목소리를 바꾸어가며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어떤 아이는 웃고 어떤 아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지훈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무대지. 화려한 조명도 카메라도 필요 없어. 이 아이들의 웃음과 눈빛이면 충분하다. 수업이 끝나자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 유명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과거의 자신이 떠올라 순간 가슴이 저려왔지만 지훈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유명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끝까지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사람들은 박수보다 내 진심을 기억하거든. 소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의 삶이 비로소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가족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고 있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윤서와는 예전처럼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다. 물론 아직 완벽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아이들이 말했다. 우리 가족 여행 가요. 할머니 묘도 들르고 바닷가도 가요. 윤서는 놀란 듯 아이들을 보았지만 곧 미소 지었다. 좋아요. 다 같이 가요. 지훈은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가족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여행날, 그들은 순자의 묘를 먼저 찾았다. 지훈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엄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됐어. 이제는 2번 다시 놓치지 않을 거야. 아이들은 꽃을 놓고 두 손을 모았다. 윤서는 묵묵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고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이 스며들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신나게 모래성을 쌓았다. 지훈은 윤서 옆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평범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은 몰랐어. 명예와 성공이 다가 아니란 걸 이제야 뼈저리게 알았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우리가 바라던 건 결국 이거였어요. 함께 웃고 함께 걷는 삶. 지훈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윤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 해질 무렵 붉은 석양이 바다 위에 드리워졌다. 아이들은 파도와 장난치며 웃음을 터뜨렸고 윤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훈은 그 장면을 가슴속 깊이 새겼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빌딩의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훈은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엄마의 사랑을 뒤늦게 알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 명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펜 끝이 멈추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다. 그 별빛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미소를 본 듯했다. 지훈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와 우리 가족은 당신이 바랐던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후회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의 빛이 고여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빛이 가득했다. 이제 더 이상 화려한 무대의 조명이 아닌 가족의 웃음과 어머니의 기억이 지훈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명예와 부는 사라져도 사랑과 용서는 남아 있었다. 그는 늦게나마 알았다. 사람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하지만 사랑을 붙잡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성공의 아이콘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어머니 순자의 미소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예와 성공, 그리고 가족과 사랑.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붙잡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